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운이라고 하고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그 전에 제조사에서 제품 개발과 사업 기획을 맡으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방염에 대한 제품 개발 요청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런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방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제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가장 중요한 국내 방염 성능의 기준과 그리고 인증 절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국내랑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국외에서는 어떤 방염 성능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광고용 방염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방염 성능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45도 연소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연기 밀도 시험. 이 두 가지를 거쳐야 방염 필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보게 되시면 종류별로 카페트 얇은 포, 두꺼운 포, 합성 소지판, 그리고 합판 섬유판, 목재 및 기타 물품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요. 현재 광고 소재 같은 경우는 얇은 포와 두꺼운 포 이 두 가지에 대부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봤을 때 잔염 시간, 그리고 잔진 시간, 탄화 면적, 탄화 길이, 연기 밀도 이 5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방염 필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용어에 대한 정리를 간략하게 해놨는데요. 우선 얇은 포는 1제곱미터당 450g 이하일 때, 그 두꺼운 포는 450g 초과일 경우입니다. 얇은 포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계시는 부직포라든지 현수막, 그리고 합성지, PVC, 페트 배너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꺼운 포 같은 경우는 주요한 물품은 플렉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잔염 시간인데요. 잔염 시간과 잔진 시간을 좀 혼동하시거나 아니면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만 보게 되면 번외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거칠 때까지의 시간,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걸 좀 쉽게 풀어보자면 버너에서 불을 끄고 난 후 불꽃이 유지된 상태에서 연소가 유지되는 시간입니다. 결국엔 불꽃이 꺼질 때까지 시간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잔진 시간은 불꽃이 없는 상태에서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진 시간 같은 경우는 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탄화 면적과 길이가 있는데요. 면적은 탄 전체적인 면적, 그리고 길이는 단순히 길이만을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기 밀도입니다. 특정 소재를 태웠을 때 이때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밀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현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정적인 연기의 양입니다. 연기의 양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동적인 연기의 양이 오히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연기 밀도를 측정하기에 정확하면서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정적인 연기의 양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염 물품의 종류입니다. 총 12가지 정도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주요하게 볼 사항은 3번, 4번, 5번 그리고 10번입니다.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일반화되어져 있어서 많은 업체들이 방염 제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롤 스크린용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암막 같은 경우도 텍스타일을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에 있는 벽지류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부분 벽지류를 설치를 하고 있고 엘사나 기타 등등 업체들에서 벽지에 대한 방염도 시험 성적지를 교부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번째는 합성 소지 시트입니다. 합성 소지라고 하면 많이들 쓰시는 합성지라든지 PVC, 페트 이런 플라스틱류 모든 필름류들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절차 부분입니다. 의뢰시험과 방역 성능 검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의뢰시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이지 나중에 실제로 쓰기 위한 필증을 교부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한 절차가 되는 거고요. 방염 성능 검사는 실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증을 교부를 받는 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검사원이 생산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모든 업체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생산업체, 특히 출력소 같은 곳에서 방염업을 등록을 해야지만 검사원이 나가서 테스트를 하고 나중에 필증을 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능 실험 기구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45도 연소성 시험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연기 밀도 시험기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45도 연소성 시험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철판이 4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버너고요. 버너에서 불을 지펴서 연소시킬 제품과 45도를 유지를 시킨 상태에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등록 정보인데요. 우선 처리업을 등록을 해야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칠 수가 있고요. 이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인력, 실험실과 면적, 그리고 실험기기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출력소 같은 경우는 합성 소지류 방염업을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 인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무조건 기술 인력에 대한 부분을 충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의 실험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최소한의 실험 기구의 45도 연소성 시험기는 꼭 갖추셔야 방염업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 밀도 시험기 같은 경우는 필수사항이 아니라서 필요에 의해서는 시험원에 보내서 테스트를 받고 결과치를 통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외에 있는 방염 성능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일입니다. DIN 410이라는 명칭으로 테스트가 되어지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한국에서 하는 테스트는 피착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피착면에 붙여서 연소시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석고보드, 유리, 강판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붙여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뒤쪽에 붙여진 피착면의 석고보드, 유리, 강판 같은 경우가 원래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이기 때문에 정확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에서 B1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필증을 교부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한국하고는 다르게 수직으로 불꽃을 올려서 태우는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태우고 나서의 면적, 길이, 그리고 태워졌을 때 연기 밀도를 측정을 해서 특정 조건 안으로 들어오면 B1을 발행을 해줍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석고보드 시편에 붙여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발급하는 M1이나 M2, M3 아니면 M4 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볼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드랍 레스트라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이 연소가 돼서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 낳는 찌꺼기들이 뭉쳐져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방염 기준을 재편을 한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테스트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꽃을 위로 올려서 똑같이 30도 경사에 불꽃을 붙여서 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특정 등급을 발부를 받지 못한다면 M3 이하로만 된다면 추가적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왼쪽과 오른쪽 부분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다음은 일본인데요. 한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염 성능의 기준이 일본에서 대부분 비슷하게 따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조건에 의해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만약에 테스트를 해서 클래스 1이나 2를 받는다고 하면 한국에 와서는 방염 필증을 교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한국은 무조건 프린팅 이후에 테스트를 받아야 돼서 잉크에 대한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인데요.
미국 쪽은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판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음을 사전에 얘기 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ASTM284라는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강화 시멘트에 부착을 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괴리가 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클래스는 1, 2, 3로 나눠서 탑 면적과 연기 밀도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국과 국외와의 방영 성능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셨는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피착면을 모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염 성능이 잘 나올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테스트를 거치고 해외로 수출을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더 높은 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반대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을 하셔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국외에서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서 확인을 하신 이후에 판매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광고용 방염 미디어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가장 이슈화되어 있는 곳이 지하철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버스도 있고 기차 그리고 다중이용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현재 판매되어지고 있는 제품은 L사의 방염 점착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S사의 방염 플렉스, 그리고 T사의 스크린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에 있어서 문제점은 제품 자체의 불안정성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잉크의 성분과 분사량입니다. 잉크를 수성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수성을 사용을 했을 때는 표면에 또 라미네이션 필름을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라미네이션 필름에도 방염 인증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솔벤트 잉크나 UV 잉크 또는 라텍스 잉크 안에 포함되어지고 있는 유독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발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솔벤트 잉크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잉크 분사량도 중요하고 잉크의 성분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정적인 제품 종류 및 그리고 높은 단가인데요. 아무래도 많이 만들지 않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기술력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CSM도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시기이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섣부르게 다가올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관심입니다. 대구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도 방화 사건이 또 있을 때 또 잠깐, 그리고 또 화재 사건이 있을 때 잠깐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제화가 되어져 있긴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어야지만 이런 제품들을 더 선호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적 규제입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제재가 미미하다 보니까 굳이 이걸 사용해야 돼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제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방염 미디어를 사용을 해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